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삼한 부동산 양재용 소장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2차 모아타운 선정지를 발표했죠. 26곳. 왜 사람들이 모아타운 그럴까요? 바로 모아타운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ell me something.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놓쳐서는 안 될 서울시가 준 또 한 번의 투자 기회. 왜 투자 기회인지, 왜 모아타운이 좋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5일자에 서울시에서 오세훈표 모아주택 발표가 됐죠.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빠른 행보를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달에 1차 21곳 선정을 발표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텀업이죠. 탑다운 방식이 있느냐, 바텀업 방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30%, 그 구역의 3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해주면 그 선정을 하던 것이 1차 선정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10월 달에 발표된 2차 선정은 탑다운인 거죠. 구청이 우리 동네의 어느 곳은 모아타운이 선정돼야 될 것 같아요 라고 구청이 선정을 해서 서울시에 올린 거죠. 따라서 방식이 1차는 바텀업이었고 이번에 2차는 탑다운 방식이었다. 그만큼 아래 위아래로 모아서 빨리빨리 서울시의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오세훈표 강력한 재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주거 지역의 용도를 상향시켜줘서 무려 50층까지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4층 이상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아타운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원래 25층까지도 가능한데 이거를 용도 지형을 상향시켜서 50층까지 만들겠다. 상당히 좀 쇼킹한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질까요? 바로 사업성이 좋아진다. 따라서 기존에 하고 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층수까지 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아타운에 추진을 하려고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아타운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요. 기존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4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 이 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하는 거고 기존 세대 20세대 이상이 1만 제곱미터에서 했던 게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또 다른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됐었죠. 왜 안 됐었습니까? 이게 1만 제곱미터 이하에 그러니까 3,300평짜리 작은 곳에 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소규모 주택 재건비 사업, 재개발 사업이 된 거죠. 나홀로 아파트들밖에 못 들어오는 거죠. 층수도 7층, 9층, 14층 이내.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주민들이 안 했던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한 4년 동안 220개가 신청을 했는데 결국 결실을 맺은 데는 2곳도 안 됐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떨어진 걸 알고 오세훈 서울시장 때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서 1만 제곱미터가 아닌 10만 제곱미터, 3만 3천 평이죠. 그리고 노후도도 과거에 67%가 아니라 50%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그래서 57%라는 기준을 주긴 했습니다만 50%만 넘어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됐던, 그리고 가장 왜 주민들이 하지 않았을까를 짚어보니까 그 중에는 바로 지하 주차장을 짓지 않더라는 거죠. 아니 7층짜리 집에서 10층도 안 되는 아파트를 지면서 지하 주차장을 왜 파냐고. 그거 파면은 시공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조합원 분담금이 너무 높아져 간다는 거죠. 그렇게 높아져 가면 조합원 분담금 내고 아파트를 합시다, 우리 재개발합시다, 참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하 주차장을 지을 수 있을 때 짓게끔 서울시와 국토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지상의 녹지를 확보하고 또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라든가 무슨 도서실이라든가 이런 뭔가 문화시설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지을 때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지금 인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볼까요? 이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다 10년 이상을 소유하잖아요. 이번에 그 음마 아파트도 조합 설립도 안 됐습니다만 15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라야 10년, 12년, 15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재개발을 하는 이 모아주택은 2년에서 4년 정도면 소유가 된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거죠. 조합만 설립되면 바로 사업 시행이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이런 커뮤니티 시설, 노인정 이런 거에 대한 기반 시설 조성비를 올해 375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또 확보를 할 거고, 확보를 해서 계속 서울시에 모아타운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본 설계를 할 때도 공공건축가라든가 전문가를 다 파견시켜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해서 건축 설계를 이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것을 중간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조합 설립 인가하자마자 사업 시행 인가되고 착공해서 준공 입주까지 2, 3년 내 4년 이내에 모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빠른 어떻게 보면 시간과 기회비용을 아끼는 사업이 바로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좋은 투자처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항상 신경 쓰는 게 뭐죠? 권리 산정 기준이 혹시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자, 그래서 신축 빌라 입주권 아직도 현장에서는 7월 30일 이전 구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조례 2010년 7월 15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권리 산정 기준을 항상 공지를 합니다. 서울시가. 그 권리 산정 기준일에 조건에 부합되면 문제없이 현금 청산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곳이 안전한 것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보고 들어가는 거죠. 신축 빌라라고 무조건 아파트 입주권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무식하고 무지한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축도 나온다. 일부 사람들이 신축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축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살까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투자 비용 대비 나중에 본인이 얻어가는 향후에 남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익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신축 빌라들을 사고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현금 청산 관련돼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제가 쭉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신속 통합 계획은 이미 이제 여러 면에서 좀 위험하고죠. 하죠. 도심 복합 사업, 3080 복합 개발 사업들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이렇게 이제 기준일이 선정돼서 이런 쪽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가시면 이제는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역세권 시프트 또는 바로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가야 되는 거죠. 모아타운은 착공 신고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착공 신고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권리 산정 기준일 며칠이다 라고 하면 이게 언제 합니까? 발표하는 날 지역을 선정해서 이번에처럼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10월 27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주었으니까 26일까지 해당 구청에 착공신고서 뭔지 아시죠? 내가 우리 새로운 빌라를 짓겠다. 이거를 어떻게 짓겠다라는 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신고가 구청에 접수가 됐느냐 안 됐느냐 바로 그 기준이 바로 현금 청산과 관련 있는 권리 산정 기준일에 해당된다는 거죠. 10월 26일 전까지만 착공신고서가 들어가 있으면 이번에 발표된 모아타운 26곳도 문제가 없다라는 점. 단 조합 설립 전까지 등기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된다는 한 가지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끔 요새 이제 재개발지에 가보면 어떤 곳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어디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한다고 합니다. 양쪽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홀로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3,300평에 몇 동이나 짓겠습니까? 3,000평에. 많아야 뭐 층수가 올라갈수록 많은 동은 짓지 못 삽니다만 두세 동 정도밖에 못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아타운은 1,000세대가 넘게 들어올 수 있는 대규모 단지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훨씬 더 사업성이 좋다. 그리고 이런 두세 동짜리에 유명한 뭐 시공사나 이런 데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라든가 유명한 시공사가 안 들어오려고 하죠. 왜? 자기네 브랜드의 가치를 깎아먹는 생각하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곳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물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소규모 두세 단지도 뭐 좋은 곳들은 좋은데 맞습니다. 강남이라든가 일부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입지가 좋으니까 그렇게 들어왔겠죠. 그러나 대부분 유명 브랜드들은 이런 모아타운, 대규모 1,000세대 넘는 이런 곳에 들어올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런 규모나 지원이나 개발 요건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보다는 모아타운이 월등히 더 앞서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말 그대로 비슷비슷한 것 같죠. 그러나 모아타운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 4년 이내 되는 거고 신속통합계획은 오래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그리고 신속통합계획은 대부분 구역이 대단히 대규모 단지입니다. 그렇다면 모아타운이 그럼 대규모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모아타운이 소형일 수도 있지만 소규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뭐 3만 평 이내에 있고 뭐 10,000평짜리도 있을 수 있고 뭐 15,000평, 2만 평도 있을 수 있지만 풀로 3만 3천 평을 다 쓰게 되면 35층을 짓는다고 해보십시오.
1000세대가 아니라 2000세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브랜드 아파트들이 양측에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사업성이라 함은 신속 통합으로 갈 때만 반드시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모아타운으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그 조합원들이 해당 구역 주민들이 잘 돌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35층으로 갈 건지 45층으로 갈 건지 공공기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층수가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와 협의를 할 때 어떤 점이 조합원들에게 훨씬 더 수혜가 있는지 그걸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조합원 분담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면 사실 사업성에서도 비슷비슷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신속 통합보다는 모아타운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26곳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곳 중에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번에 나온 이 26곳 중에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십니까? 저한테 지금 물으셨으니까 저는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변할 수 있는 곳, 대규모 타운으로 과거에는 1, 2, 3, 4, 5구역까지 진행하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이렇게 멋지게 35층으로 1240가구가 들어오는 대규모 타운으로 이런 곳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곳, 사람들의 최고 인기 지역. 그래, 저 정도의 아파트랑 나 정말 가고 싶어. 이런 곳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 가치가 뛰어난 곳 어딜까요? 저는 이 26곳 중에 전 3곳을 딱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이 좀 크긴 하지만 금액보다 우선 가장 좋은 입지와 남들이 다 선호하는 곳 원유로 사가겠죠. 2종, 그 다음에 광진구 자양 4동 2종하고 3종까지 겹쳐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바로 앞에는 롯데캐슬이 지금 현재 한 900세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땅이 삼각형이라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많이 까먹은 거죠. 그러나 여기처럼 사각형의 지대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쪽에는 거의 1500세대 이상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대규모 다운타운이 되는 곳 자양 4동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딜까요? 노량진 쪽. 왜요? 노량진은 14구역까지 있는데 지금 과거 옆에 있는 3구역, 4구역 모두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붙어서 같이 개발이 되면 여기 아파트 중간에 있고 자 여기가 또 대규모 아파트 타운이 되면서 엄청난 인프라가 형성되는 거죠. 자, 이쪽에는 장승백역이 있고 바로 옆에는 노량진역이 있고 1호선, 9호선, 황금 노선이 또 지나가는 곳이고 바로 옆에는 또 여의도 한정거장 하면 용산 국제공식단지 바로 앞에는 아시아 최고의 여의도 금융국제지구단지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3개를 서울시에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지금 실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 작업 속에 있는 바로 노른자 같은 곳. 그래서 저는 이 3곳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3곳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 3억, 4억, 2억, 3억, 4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2억, 3억, 4억이 아닌 나머지 곳들, 나머지 곳들 어디예요? 면목동, 석관동 여기 1년 전만 해도 5천만 원 투자했어요. 근데 5천만 원이 저는 전세 끼고 갭 투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 투자 비용이 지금 1억 5천, 1억 8천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곧 2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보면 공항동이라든가 개봉동이라든가 시흥동이라든가 혹은 어디요? 천호동 얘기하면서 5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5천만 원짜리 투자는 정말 있을까 말까 한 곳이에요. 모아타운에 지금 5천만 원 투자가 있다고요? 가보십시오. 실제로 가보면 7천, 8천 이하는 있지도 않아요. 그런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억 이하의 투자를 해서 과연 이곳에 들어가는 게 낫는가? 투자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아파트값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신축 아파트들 중에서 구축보다 신축이 더 많이 떨어졌는데 특히나 입지가 안 좋은 것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안 좋은 것이 덩달아 뛰었다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입지가 좋은 곳들은 많이 빠지거나 거래도 잘 안 될 뿐더러 내놓는 물건도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2개 할 거 제대로 된 물건 하나 하는 게 맞다. 왜 그럴까요? 자, 내가 여기 8천만 원 주고 이쪽에 투자해서 아파트 값이 현재가 얼마고 미래가 얼마겠습니까? 근데 용산이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왕십리라든가 이렇게 아까 지금 인기 지역 원효로라든가 이런 데다 얼마입니까? 자양 4동 같은 데 얼마 얘기하느냐고요? 성수 전략지구 얼마 얘기합니까? 거기가 아파트 값이 무슨 5억, 7억, 8억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유혹 이런 것에 저는 여러분 함부로 흔들리지 말라. 좀 괜찮다면 2개 살 거 하나를 사더라도 제대로 된 똘똘한 곳으로 가시라고 제가 오늘 3군데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 곳을 다 장단점을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가 생명이다. 지금은 또 인플레이션 시대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만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오늘의 1억이 내년에는 5천만 원이에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이 현금을 갖고 계실 때가 아니라 이런 좋은 물건이 나올 때 오히려 모아타운이 기회가 되는 곳에 좀 집어넣어 보십시오. 내 돈이 1억이 5천 되고 점점점 깎여야 될 때 내 실물 자산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올라간다는 거죠. 재개발 지역에 분명히 향후에 고수익에 대한 어떤 수익의 실현 가치가 내가 한 10억 남을 줄 알았더니 그게 8억 남고 7억 남는 거지 돈이 안 남는 게 아닙니다. 근데 7, 8억이 남는 곳에 내가 투자 금액이 지금은 5천에서 1억이었고 1억에서 2억이었는데 이 2억이 내년 되면 3억이 되는 거죠. 차양 4동도, 원효로 4가도, 원효로 이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만 해도 1억 5천이 가능했던 것이 지금 3억 이하는 없잖아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고수익의 실현의 그 폭이 나중에 내가 결과물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어도 그러나 그렇게 무슨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40~50%의 뭐 꺼진다? 경기가 아주 죽지 않는 한 엄청난 외부의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언론 플레이에 여러분 정말 같이 부안해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26곳 중에 3곳은 제가 딱 찍어드렸는데 향후에 그렇다면 앞으로 모아타운이 될 만한 곳 어딜까? 그럼 미래 가치가 뛰어나고 변화가 정말 커서 뭐 청량리처럼 용산처럼 노량진처럼 대변신하는 곳들 그런 부분 중에는 어디가 될까? 서울 도심 한복판을 할 거냐? 아니면 강남과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이런 곳을 할 것인가? 그럼 그곳은 어디일까? 이거는 바로 다음 편에서 제가 한번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여러분이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 갈팡질팡 하시죠? 어디가 될지 불안하시고 그러시면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1대1 프리미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